인체 장애 연결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 연결하는 거예요. 표적 장기. 자, 스트론튬 90 뼈. 그 다음에 요오드 131 갑상선. 그 다음에 세슘 137 근육. 루테늄 피부. 그럼 루테늄은 피부가 아니라 뭐였어요? 신장이었죠. 신장이 표적 장기였어요. 자, 그래서 111번의 답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113번.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물질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핵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교육청에서. 자, 그럼 이제 솔직히 이런 문제 쉽죠. 왜냐하면 수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죠. 스트론튬 90, 세슘 137, 그리고 세슘 134, 그리고 요오드 131. 이 중에 기준 없는 거, 우리나라 식품 중에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이 없는 건 뭐냐면 스트론튬 90이에요. 그래서 스트론튬 90은 없죠. 그래서 113번이 답 1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사능이 피폭되었을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왜 스트론튬 90, 세슘 137, 요오드 131인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원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감마선을 측정을 해서 얼마나 오염도가 심각한지를 확인을 하는데, 보통 이 감마선을 방출하는 게 바로 세슘하고 요오드 핵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슘하고 요오드 핵종을 검사해서 오염 정도를 보통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잠정 허용 기준만 있어요. 보통 세슘이 높게 검출되면 스트론튬도 보통 같이 높게 검출되다 보니까 스트론튬까지는 우리는 검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기준만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113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14번. 식품을 경유하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감기가 길고, 반감기가 길다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스트론튬 90 아니면 세슘 137이 되겠죠. 근데 칼슘과 유사해요. 화학적 성질이 칼슘과 유사하다 보니까 어디 축적이 되느냐? 뼈에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뼈에 축적이 되어서 백혈병, 조혈기능 장애, 골수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이 있죠. 뼈에 축적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 스트론튬 90이었죠. 자, 114번의 답 1번입니다. 자, 114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5번. 방사능 핵종 중 스트론튬 90이 식품 위생상 문제가 되는 가장 주된 이유. 그럼 스트론튬 90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반감기가 길어서잖아요. 근데 그 반감기 중에서 특히 어떤 반감기가 길어서 가장 문제가 되느냐? 바로 유효 반감기요. 자, 그래서 115번의 답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15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이란다. 3번이요. 그래서 유효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유효 반감기가 생체 내에서의 반감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효 반감기가 길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15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6번. 핵분해 생성물 중에서요, 보통 식품위 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생성률이 비교적 크고 반감기가 긴 것인